그러니까 최순실 씨 검찰이 기소한 내용, 특검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오전, 오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글쎄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최순실 씨가 과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라고 한다면, 그냥 네. 상식적으로라고 한다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변론 방향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어떤 재판에 기초되는 어떤 사실관계, 뭐 형법적인 적용, 법리적인 적용을 떠나서 네. 기초되는 사실관계는 지금 탄핵 심판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매우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런 것이죠. K스포츠 재단이라든가 미르 재단이라든가 더 블루케이라든가 뭐 플레이그라우라든가 전부 다 전부 다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그리고 예.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최순실 씨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최순실 씨 재판도 뭐 강요죄냐 뇌물죄냐의 여부는 좀 법리적인 부분은 예. 차치하고서라도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금 헌재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제가 변호인이라고 하면 최 씨한테 이미 헌재에서 사실관계가 다 인정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 방향을 조금 바꿀 법도 한데 예. 그게 일반적인 어떤 상식인데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무죄를 지금 다투고 있다라고 예. 지금 강하게 함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한 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변론 방향을 조금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대로 갈 것이다. 네. 근데 민원자님, 이 최순실 씨 입장에 생각해보면 본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대통령이 파면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럼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죄도 하고. 그런데도 최순실 씨는 속내로는 예. 본인의 재산, 내 돈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이게 난리 났다. 이게 큰일 났네.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염두에 둘 것이다. 예, 재산을 염두에 둔 저는 악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최순실 씨가 처음에 독일에서 안도를 나갈 때 대통령의 어떤 이렇게 상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귀국 종용으로 들어온 걸로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장기간 도피하려고 이렇게 딱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대통령이 들어온 건 어느 일정선에서 마무리가 무마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파면까지 가버리니까 예. 최순실 씨로서는 지금 방법이 없고 정말 억장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엄청난 지금 충격에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전 대통령들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 영상을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13대 국회의 청문회와 장기간의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12.12, 5.17, 5.18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한 바 있고 검찰도 이에 의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고 전두환 네. 전 대통령이 있는데 네. 수사에 협조하고 비협조하고 차이가 많이 달랐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게 이제 YS가 과거사 정리를 예. 한다고 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같이 해서 이제 내란죄로 결국 기소가 되죠, 저게. 근데 저때 이제 골목성명에 뒤에 뭐 장세동 뭐 지금 그렇죠. 시장부터 해가지고 하얀 스카프들을 또 다 하고 까만 예, 또 예. 이 코트들을 까만 코트에 하얀 스카프들을 이렇게 해서 마치 무슨 한 60년대 조폭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예. 또 그것 때문에 패러디가 되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저랬지만 결국은 수감이 돼서 처벌을 받았죠. 나중에 사면을 받아서 그런 거지. 예. 그런데 한 시대를 저렇게 정리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YS의 과거사 정리는. 예.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봐서는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게 대선 전국에서 그러면 기존에 이전에 야당에서의 뭐 혹시 보수 결집이 되는 거 아니냐,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제 사저에 도착해서의 모습을 봐서는 네. 지금 지금 포토라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다고 해서 정말 그 기존의 야당이 우려할 만큼의 보수 결집 효과가 있겠느냐. 그 연민이라든가 뭐 이런 그 안 됐다란 동정 여론이 쏠릴 만한 모습이 나오겠느냐. 예. 저는 아닐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존의 야당에서도 그런 포토라인을 세우고 검찰의 수사에 뭐 인신 구속까지 가는 상황이 예. 오더라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이 소환 날짜를 통보하면 검찰에 걸어서 갈까요? 자진 투표를 해야 네. 정상인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은 혹시나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조사 받겠다고 하고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 예.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면 조사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분히 예우해주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회를 여러 번 검찰의 조사도 마찬가지고 특검의 조사까지 다 부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근저에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라고 생각하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예. 지금 이제 검찰이 와서 소환 조사를 받아라라고 출석 통보를 하더라도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가야 되냐라고 혹시 삼성동 자택에서 안 나오게 되면 상황이 이게 복잡하게 꼬여가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수사를 성역 없이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예.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 발부받아갖고선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합참에서 끌어올린 것처럼 오듯이 할 데려가야 수밖에 없는 된다는 건데 얘기잖아요. 삼성동 자택에서 나오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서 만약에 끌어내려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삼성동 자택 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격렬한 지지층들이 일어나서 우리 대통령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상황이 이뤄지게 된다면 예.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는 선거의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예. 결국은 탄핵 선고 이후에 극단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다시 한번 끝까지 네 편 내 편을 갈라서게 되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이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도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